안녕하십니까? 숙면 전문가이자 건강 칼럼니스트인 이현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제는 자다가 꼭 두세 번씩 깨서 시계를 봅니다. 또는 수면제를 먹자니 걱정되고 안 먹자니 아침이 괴롭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욱 크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이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5070 세대의 건강과 활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면제나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온전히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자세로 주무시는 것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적의 수면 자세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잠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지만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50대 이후 우리의 수면 패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5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수면 유지 시간도 짧아집니다. 게다가 우리 몸과 뇌가 실제로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서파 수면, 즉 깊은 잠이 줄어들면서 작은 소리나 신체적 불편함에도 쉽게 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소화가 잘 안 되어 느껴지는 속쓰림,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밤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야간뇨까지 이 모든 신체적 불편함이 잠을 조각내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단절된 수면은 낮 동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수면 중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뇌 속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청소되지 않아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면제처럼 임시방편으로 잠을 억지로 끌어오는 대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조성의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 몸의 편안함과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수면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자세는 5070 세대가 자주 겪는 소화 문제, 콧골이 그리고 척추 통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과학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시게 만드는 기적의 수면 자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즉 좌측와위입니다. 단순히 왼쪽으로 눕는 것이 뭐가 특별할까 싶으시겠지만 이 자세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중력의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이 비밀은 우리 몸속 장기들의 배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위는 우리 몸의 중앙선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위의 가장 낮은 부분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 즉 위산이 역류할 수 있는 통로가 위 내용물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흔하게 겪으시는 야간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자다가 불편함 때문에 깰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누울 경우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여 숙면을 방해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효과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가장 큰 림프계 구조물인 흉관은 몸의 왼쪽을 따라 내려가며 대부분의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이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와 노폐물이 더욱 원활하게 심장 쪽으로 배출됩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주목하는 글림프 시스템 역시 수면 중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인데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왼쪽 수면은 잠자는 동안 우리 몸과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자연 디톡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즉 천장을 바라보고 자는 자세양화위는 혀와 영국의 목젖,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과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어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누워 자면 기도가 중력의 압박에서 벗어나 넓어지게 되어 숨쉬는 것이 편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고 잠이 깨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장이 흉곽의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왼쪽 수면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흉부 대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심장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비장이 몸의 왼쪽에 있어 왼쪽 수면은 비장으로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면역 기능을 돕는다는 이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가 5070 세대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위장, 림프, 기도,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고려한 자연이 준 최적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자세를 어떻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불편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취할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아침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보조 도구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여 우리 몸의 주요 관절을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뼈와 머리가 일직선을 이루는 것인데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꺾이고 너무 높으면 위로 솟아 어깨와 목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베개의 높이는 누웠을 때 목뼈 경추와 등뼈 흉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어깨의 너비와 비슷한 높이가 적절하며 특히 5070 세대는 목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베개를 목 부분은 단단하게, 머리 부분은 부드럽게 받쳐주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위의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이 회전하고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 비틀림은 허리와 고관절에 큰 압력을 가해 새벽에 통증으로 잠이 깨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두꺼운 쿠션이나 접은 담요 혹은 전용 무릎 베개를 반드시 끼워 주십시오. 이 도구는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하여 척추가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도록 도와주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허리 통증으로 인한 야간 각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쿠션은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지지할 수 있는 길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깔린 팔은 체중에 눌려 혈액순환이 저해되거나 신경이 압박되어 저릿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래쪽 팔은 몸통 앞으로 자연스럽게 빼서 몸을 감싸듯 편안하게 두거나 약간 구부려 위쪽 베개 아래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 팔은 옆에 두거나 앉고 자는 쿠션 바디 필로우 위에 올려두어 어깨 관절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며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만세 자세는 어깨와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왼쪽 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밤새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다시 바로 눕거나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 뒤에 길고 단단한 바디 필로우나 큰 쿠션을 기대어 놓으십시오. 이 보조 도구는 잠자는 동안 몸이 뒤로 굴러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해 줍니다. 배 앞에도 바디 필로우를 안고 자면 안정감을 주고 위에 팔이 편안하게 지지되어 어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려야 하므로 경추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만성적인 목 통증과 두통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려 허리 건강에도 최악이므로 5070 세대는 이 자세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베개와 쿠션을 활용하여 왼쪽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완벽하게 고정하고 지지한다면 자다가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에는 통증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자리 자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앞서 배운 최적의 수면 자세를 보완하고 수면제 없이 푹 자는 습관을 완성할 핵심 생활 습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늦게 잤으니 다음날 늦잠을 자서 부족한 잠을 채우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수면 리듬을 깨뜨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서캐디언 리듬은 밤에 잠드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 일관성이 뇌에게 지금이 아침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어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규칙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밝은 햇빛을 5분에서 10분 정도 쬐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푸른빛 블루 라이트에 노출시키는 행동인데 5070 세대는 뇌가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진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이 시간을 뇌를 이완시키는 수면 의식으로 활용하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잔잔한 음악 듣기, 조용한 독서 또는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루틴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심박수와 체온을 낮춰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게다가 자다가 깨는 5070 세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화장실 문제, 즉 야간뇨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물, 차, 커피, 주스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특히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야간뇨를 악화시키므로 잠자리 들기 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 수 없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침대에 누워 시계를 보거나 잠을 억지로 청하면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불안한 공간으로 뇌에 각인됩니다. 차분한 조명 아래서 낮은 강도의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돌아가야 이 불면증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5070 세대의 숙면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하고 자연적인 무기,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와 이를 보완할 핵심 습관들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 중 수면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보존하며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장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밤 당장 베개와 쿠션을 활용하여 왼쪽으로 편안하게 누워 보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기상시간과 잠들기 전 1시간의 수면 의식을 실천하십시오.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푹 자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운함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